제가 김대중 X파일에서 쓰지 못했던 7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차마 그것까지 썼으면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역적이 돼 있었을 겁니다. 1977년 경향신문 경제부장을 마치고 논설위원을 하다가 예. 유신을 반대를 했죠. 네. 그래서 1977년에 제1차 미국 망명을 했다가 네. 그래도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타임스 편집국장 발행을 하다가 1985년에 한국의 민주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사이드 월드라는 주간지를 발행했어요. 네. 한 12년간 했습니다.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7년 네. 그 한국 대통령 선거에 제가 그 김대중 선생의 좀 대통령이죠. 네네. 그분의 그 비밀 서류들, 네. 비밀 파일들, 그걸 시리즈 기사를 내고 책을 냈더니 그분들이 좀 노여워하시더니 뭐 당선된 그 이튿날 출국 금지를 시키더니 6개월 만에 긴급 구속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2001년 1월 10일 날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왔었는데 네. 그 다음에 한국 들어오지 말아라 또 출국 금지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워싱턴에서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네. 또 아들 집에서 지금 묵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일본에서 이 북한의 핵 문제 네. 또 테러와의 전쟁 속의 한반도 문제 네. 이것을 써달라고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네. 2년 동안 영하 20도의 그 추운 춘천 감옥에서 네.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영하 20도입니다. 네. 영하 20도면 감방 안에 얼음이 다 옵니다. 뭐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비밀 폭로했다는 죄밖에 없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 유포.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럽니다.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 다룬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한국 언론인들은 그걸 없앨 생각을 안 해요. 2년 실형을 살으신 건 시정을 1분도 안 빼줬습니다. 제가 2년 사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의 게릴라 스파이 63명은 김대중 정부가 보냈습니다. 네. 살인수도 또 무기징역자도 뭐 5천 몇백 명을 사면하고 가면에 다 내보냈죠. 네. 저 같은 정치범인데 언론인 사실 정치범도 아니죠. 단지 필화 사건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2년에서 1분도 감형을 안 시켜줬습니다. 저는 1급 모범수였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3급 모범수부터는 감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1급 모범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4차례나 석방을 해야 한다고 올렸는데도 중간에서 전부 카트예요. 그게 헌법에도 없는 괘씸죄라는 법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말입니다. 손충무 선생님은 예전에 그 기자로 펄펄 나르실 때 그렇게 DJ와 사이가 나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김대중 씨를 가장 어려울 때 네. 정치 생명 또는 1980년 광주 사건 때 사형 판결 난 것까지도 제가 부시 대통령, 그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심부름을 다지면서 전두환 군부와 타협해서 살려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우리 집 옆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면을 바꿔두고요. 그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유란 게 바로 이 평양 김일성 주석군과 일본 공안청과 내각 조정실에 숨어 있는 이 비밀 자료입니다. 네. 이 비밀 자료를 제가 16년간 추적 그때 찾아가지고 인사이드 월드에 8회 연재를 하고 김대중 엑스파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과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구속시킨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엄청난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몰랐던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김일성과 김대중과의 모든 거래 관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략 간추려서 몇 개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이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과 친북한 의원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1974년 8월 9일부터 11일인데 1973년 8월 달에 김대중 씨가 납치가 됐죠. 네네. 그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김일성이가 일본의 그 유명한 국회의원들 두 팀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조선, 즉 대한민국입니다. 네. 나는 남조선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을 가장 믿는다. 가장 신뢰한다. 그 김대중이가 주장하는 베트남의 한국군 파병을 중지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이건 우리 북한 정책과 똑같다. 단 하나 틀리는 것은 김대중이 주한 미군을 철수를 외친 것은 우리는 외치나 김대중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 하나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또 하는 건 나는 미국에 남조선의 김대중이 같은 진보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고 일본과 수교를 하고 남한을 침략하지 않고 남한의 게릴라를 보내지 않겠다는 편지를 3번씩이나 보냈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 보낸 특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죽은 박정희는 우리 북한을 배신하고 많은 공산당을 죽였지만 김대중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공산당을 죽인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거. 또는 내가 모든 돈을 대고 책임을 질 테니까 다시 김대중이가 미국이나 일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일본 국회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를 설득해달라 하는 그런 그 숨을 비밀, 그것이 김일성의 속마음 깊숙이 있는 내용들이 이 비밀 서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폭로를 했더니 김대중 씨가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이 아마 김대중 씨인 겁니다. 네. 네. 그랬군요. 최근 일본에서 이 서적이 발간이 됐는데 말이죠. 네. 김대중, 김정일 최후의 음모라는 책인데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혁명당을 만듭니다. 그 통일혁명당을 만드는 가운데 김대중 씨와 상당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났죠. 바로 그러한 김대중과 김일성과의 그 긴 세월 동안 돈 거래 또는 비밀 문서 같은 게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책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인들, 일본 정치인도 놀래요. 그런데 지나간 16년 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전에 그 DJ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셨는데 어떠한 게 계기가 되셔서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시게 됐는지요? 네. 그동안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이는 과거의 공산당이다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믿질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군사정권의 뭡니까? 거의 뭐 유포다, 군사정권의 모략이다 했는데, 근데 과거의 박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바로 문제의 이 기록을 입수를 못했던 거예요. 네. 말은 들었는데 입수를 못했는데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 반면 허위다, 뭐 거짓말이다, 야당 탄압이다는데 이 증거를 16년을 찾아내서 딱 세상에 공개하니까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김종필이가 봤습니다. 그때서 모두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김종필 씨는 1997년 김대중 씨와 공동정권을 만들었죠. DJ를 만들었죠. 그때 김종필 씨가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김종필 씨를 5년 동안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와서 만나자고 저는 안 만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김대중 엑스파일을 또 인사이드 월드에 제 1회, 2회, 3회를 쓰니까 박지원이가 돈을 5억을 가져왔어요. 5억을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하도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났더니
이번엔 그거보다 더 두터운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선거 자금으로 써라. 나는 이 서류를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김대중 씨를 잘못 봤다. 그랬더니 그분 박지원이가 하는 말이 선생,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시오. 두 번을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박 대변인 참 말 잘했어.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없다면 그래서 박지원이 돈 안 먹은 놈 한 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돈 못 받아. 그래서 박지원이 가슴에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김 후보한테 전해. 이번에 당선은 되는데 절대 전라도 지역의 대통령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이걸 손충무가 부탁한다고 그래. 그리고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언론, 아마 세계 언론 중에 이 100만 불 가까이 촌지를 받았다가 합산지는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손충무 선생님과 같은 연배의 기자들 또 이 그러한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배신감이라 그럴까 그러한 너무나 놀란 그런 느낌 가진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은퇴했지만 너는 그래도 손충무답게 아직 남아서 뛰니까 니라도 우리 자존심 지켜줬다. 저희 60, 70년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70년대까지는 우리 기자라는 직업은 천직을 알고 생명을 내놓고 뛰는 기자들입니다. 그 후에 기자들이 뭐 사라리맨으로 변해버렸죠. 네. 그 다음에 뭐 권력으로 뭐 갔는데 그나마도 내가 남아있어서 자존심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는 워싱턴에 지금 둘째 아들 집에 있습니다. 네. 여기 저기 샌디에고에는 저희 큰 아들이 있고요. 예. LA는 그 롱비치 해군 그 본부 안에 저희 막내가 미 해군 군의관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예. 이번에 특히 LA 방문하신 어떤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네, 저기 12월 6일 날 저녁에 이회창 후보 당선 필승 결의대회가 있다고 네. 거기 스피치라 했다고 좀 와주셨는데 제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내 언론인이지 이회창 후보를 무슨 뭡니까 지지를 하거나 뭐 당선 그런 당원은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현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그건 내가 스피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김 시대를 넘어야 통일이 빨리 온다 하는 타이틀로 사김 시대요? 사김 시대. 또 하나 김은 김정일이죠. 예. 사김 시대를 빨리 끝내야 통일이 빨리 온다.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어떤 특별한 그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을 아직 한국어판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한국어판을 만들고 그동안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귀국해서 네. 김대중 정권 하에서 폐간당한 저 인사이드 월드를 다시 복관을 시켜서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언론으로서 마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